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대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논의를 중단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향을 보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논의는 시작될 걸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40시간에 필요하다면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틀이 도입 5년여 만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로시간의 향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더 많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생산직이나 IT직 등에 한해 52시간의 플러스 알파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의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3시간 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 만큼 주 52시간제의 개편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뒤 권익위가 이번 주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이 3만 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란 지적도 많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전국 식당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비 한도는 8년째 3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업체와 외식업체 중심으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각계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이때도 식사비 한도는 유지됐습니다. 일단은 시행령을 개정해 5만 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익위가 이같이 나선 건 윤 대통령의 당부가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3만 원 식사비는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기준인데 그 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규범력이 약해진 점도 권익위가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3만 원이 비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3만 원 한도가 풀릴 경우 외식비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이 직접 빈대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빈대 공포증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재난을 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잡는 데 쓰라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2억 원을 주기로 했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썰렁했던 명동거리에 관광객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끝나니 이제 빈대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대 공포 어느 정도인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Our tour manager suggested that we're a bit careful and we don't put suitcases on the bed.
사우나, 목욕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진짜만 얘기하고 싶은 아직 발견 못해 그랬는데 손님을 안 놓치려면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약품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거 한 통에 14만 원인데 이틀이면 다 써버려. 삼성급 관광 호텔도 이런 분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쪽에 캐리어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온 스팀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전 패브릭류나 소파류를 또 틈새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지자체가 붙여주는 안심 스티커가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도 불안하고 어디를 피해야 할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빈대 현황판까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7만 명, 8만 명 넘게 접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트 트래픽 같은 걸 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갑자기 커진 빈대 공포, 잠재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 대신 이 잿빛 돌덩이들로 뒤덮인 산이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 팔 암석을 가져다가 산을 창고로 쓴 건데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자 온통 잿빛으로 바뀝니다. 암석 수만 개가 쌓인 겁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 5,400제곱미터를 다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출근 시간에 보면은 한 10여 대가 차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덤프트럭에 뭐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고속전철 터널 작업에서 나온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트럭을 쫓아가 봤습니다. 한 굴재 생산 업체가 나옵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와 보니 저 멀리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보입니다.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니 지난해부터 암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산속으로 더 들어와 봤습니다. 원래는 산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돌들이 쌓였습니다. 바로 옆엔 돌을 깨트려 부수는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산속을 몰래 창고처럼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KTX 호남 고속버스. 암석을 가져와 갈아서 자갈과 모래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쯤부터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기계 고장났으니까 좀 들어오지 말아라. 제가 오늘 기계 고치고 다시 갈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작업을 못하니 암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다른 업체가 갖고 있는 산에다 마구 쌓아놨습니다. 다른 업체의 땅을 임의로 쓴 거예요? 네, 좀 임의로 썼습니다. 돌을 쌓아놓은 걸 알아요? 몰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 급하니까 그냥 거기다 막 뒀어요.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치우고 있어요. 저 도중에 와가지고 그걸 몰랐었어요. 언제 오신 건데요? 저 이거 돌이 들어올 때요. 지자체는 지난달 말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 정상에 일단 그 누가 들여다보겠습니까? 나중에 이곳 사실 확인하러 갈 때도 거기가 접근하기 힘들었거든요. 지자체 특사경은 오늘 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이달 말까지 산을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살펴봤다면 숲의 모습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